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발표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일본 아사히신문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고노다마 검춘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춘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그리고 왜 문제인지 하나씩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고노다마 검춘에 대해서 무엇을 해 나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노다마 검증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 부분씩 저희가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틀에서 저희가 고노다마 검증 결과 내용에 대한 반박을 이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애시당초 그런 경위에 대한 검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대응은 저희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입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큰 문제로서는 저희가 지적했듯이 첫 번째가 경위를 밝히는 그 부분, 일본 측에서, 검증위원회 측에서 밝힌 부분들이 선택적이었다, 자의적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검증 발표 기술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내용을 기술하면서 군데군데 검증위원회들의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애시당초 경위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본 지지통신 요시다라고 합니다. 질문과 좀 관계 있는 질문인데요. 대변인님이 20일 성명에서 국제사회와 대조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국제사회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표명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생각하십니까? 이 군대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에 걸쳐 피해자들이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또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특별 고문관 등 자문관이라고 그러나요? 스페셜 라포터라고 그러는데 두 분이 이미 의견을 발표하신 바 있고, 여러 나라에서도 의회의 결의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당연히 협력해서 군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저희가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당연히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통일뉴스 김치강 기자입니다. 한일 국장급 위안부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매월 정례적으로 열려왔는데,
이달에는 아직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열릴 계획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금일 제가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고노 다마 검증 문제, 검증에 따른 발표 문제에 따른 그런 대책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미 누차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양국이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김한용 기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그 예비 조사를 종결을 하면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전쟁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시겠지만은 ICC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말씀하세요. 고노다마 검증 결과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 쪽 연구자들이 중국 지린성 기록 보관소에 가서 이제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 간에 정식적으로 그 자료를 공유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일찍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미리미리 공유하려는 조치가 좀 늦은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중국 지린성 정부 기록 보관소가 관여해갖고 제 말씀은 자료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양기관은 학술적 또는 자료 수집이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술적 차원에서 공동 연구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아까 말씀드린 두 기관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정부로서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일본 군대 위안부 문제 연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사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문제를 추진한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기록유산이죠. 네.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어떻게 저희가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국내 절차적으로 민관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저희 입장이 확정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JTBC 윤서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록유산을 등재 신청하신다는 부분에서 이 기록, 우리가 이제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 기록의 규모와 내용 어떤 종류가 포함이 되게 되는지 좀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국 정부도 별도로 같은 자료를 가지고 등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여전히 있으신 겁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대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방침이 있는데 지금 질문은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하는 건데 그건 제가 현재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있으셨죠? 중국 측에서 미리 그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을 밝힌 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소장님, 예. 아까 그 ICC 문제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ICC에서 이번에 다룬 사안이 이게 남북 문제고 결국은 이게 당사자인 한국 정부로서는 ICC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그거는 국민에 대한 그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뭐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당사국으로서 그 중요한 사안에 무슨 얘기인지 대해서 아시겠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ICC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 회원국이고 또 그 회원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입장은 없습니다. 물론 사안이 우리랑 관련은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입장인데 독자적인 국제사법기구의 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어보는 거는 물어봤는 데 대해서 저희가 공식 입장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여러 분들이 오늘 뭐 금일자 신문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교도통신 아와쿠라라고 합니다. 다시 좀 검증 결과에 대한 평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조사 보고서 자세히 보면요, 그 위안부 모티브에 관한 그 강제성이 그 한국과의 그 협상 아니면 그 이야기 나누는 그 부분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결론 부분에 그 지금까지 그 일본 정부가 해온 조사에 위고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로 그 한국 정부의 의향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자세로 그 협상에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한국 정부가 그 이야기하든 말든 그 강제성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는 인식이 그 일본 정부 내에 있었고, 네, 그 사실관계는 왜곡되지 않았다는 게 고노다마다 이런 결론이라 이번에 그 검증 결과 자체가 그냥 그 고노다마의 원점에 들어갔을 뿐이 아닌가는
그런 지적도 일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고노 담화 자체는 일단 평가하시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해서 하나 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초 고노 담화의 중요성은 강제성을 인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강제성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 조사 내용이라든지 유엔의 권위 있는 유엔에 의한 그 보고서라든지 주요 국가들의 의회에 있어서 이미 판결이 난 문제입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가 고노 담화를 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검증하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그게 과연 맞느냐? 그 모순적인 행위 아니냐? 그런 거를 이미 입증된, 이미 국제사회가 판결을 내린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경위 작성을 검증하겠다. 그래서 금방 상식적으로 와닿는 그 방식은 아니죠. 문제 제기를 해왔고, 저희가 제가 성명에서 발표했듯이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평가한다는, 담화에서는 저희가 주목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저희 그간의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고노 담화가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완전한 문서는 아닙니다.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을 인정한 문서로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그런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세계일보 김종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저께 위안부 백서 관련해서 만들 것 같은 위안부 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위안부 백서 발간 추진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 백서의 규모라든지 어떤 또 이걸 보통 외국어로도 이렇게 발간하실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백서는 우선 내용이 중요하겠죠. 충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기에 관련돼서는 가능한 한 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그 두 가지는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저희가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적절한 계기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시죠. 네, 마지막 하나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투데이 윤희용 기자입니다. 이번 아베 내각의 고노다마 검증 과정에서 외교문서를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노다마 발표 전 우리가 일본 측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에 대해 일본 측이 한국 측과 내밀히 협의해서 발표했으면 한다, 협의한다고 해도 책임을 전가할 생각 없다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 검증 보고서에서 누락됐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전달해 왔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절차, 증제위원회에 해부한 방안이 좀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 안 갖고 있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되겠죠? 그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헌재 판결을 잘 알고 있고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일본 측에다 그런
헌재 판결,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국장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